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노동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마침 오늘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죠? 예. 예전에는 뭐 노동절, 메이데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오늘 왜 하필 근로자의 날이 왜 일요일인가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죠? 근로자의 날, 다시 말해서 노동절은 노동절을 기념일 삼아서 나라에서 공휴일로 정한 것은 노동이 그만큼 뜻깊고 의미 있는 활동이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이 노동절 얘기 나온 김에 네. 배경을 좀 알려주세요. 그죠.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는 1889년 국제노동자협회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예. 말하자면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대의식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죠.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근로자의 날의 취지와는 별개로 노동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활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동은 경제적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어서 가급적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편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예컨대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노동을 통한 부의 획득은 신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노동이 신성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계몽주의 작가인 볼테르도 노동이 권태와 못된 버릇과 가난 등 세 가지 악을 물리쳐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계 문제와 무관하게 인생에서 노동은 가치 있고 필요한 활동이어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노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사상가들도 있는데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노동은 노예들에게 주고 자유민들은 여가에 집중하라면서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고 자유민은 여가를 즐기는 편이 더 좋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상가이자 혁명가인 카를 마르크스는 현대 자본주의적 노동은 오직 생존을 위한 도구이며 착취의 수단일 뿐이다 라면서 노동의 신성함을 부정했습니다. 네, 뭐 견해 차이가 극명한데 네.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노동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시각 차이 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 이제 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노동으로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동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 무엇으로 행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노동과 대척점에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어떤 신부가 길을 걸어가다가 성당을 짓고 있는 공사장에서 대리석에 망치질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석공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에 대해 첫 번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망치질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보면 몰라요?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신부의 질문에 잠시 망치질을 멈추고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당이 완성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신의 은총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의 답변은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석공처럼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 석공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만드는 사람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뭐 예술가나 뭐 말을 이렇게 하시는 보니까 철학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노동자가 아니라 예술가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동과 예술은 어떤 행위나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과 예술의 구분은 행위나 활동이 아니라 그것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대체로 노동자는 행위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이라는 행위를 하죠. 반면에 예술가는 행위와 목적이 같습니다. 훌륭한 예술품을 얻기 위해 그 예술 행위에 몰두합니다.
예컨대 유명한 화가의 공방에서 조수로 일을 하더라도 예술원을 불태우거나 예술 작품에 심취해서 몰입을 다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예술가입니다. 네. 행위의 목적과 수단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돈을 벌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노동자죠. 그에게는 그림 그리는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생각해 본 적 없는 건데 솔깃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예술이냐 노동이냐는 네. 이 일의 목적과 수단이 같냐 동일하느냐 네. 동일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방이 아니라 일반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데요. 예컨대 직장인이 월급을 받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네. 반면에 월급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성취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면 그는 예술가라 불러야 합니다. 그는 지금 예술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예술 작품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일터에서도 노동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예술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혼재되어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당연한 말이겠지만 어떤 행위를 노동으로 임하는가 예술로 임하는가의 차이는 일의 태도와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뭐 노동자 마인드보다는 예술가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이 성취감도 크고 일도 더 잘하겠지만 네. 실제로는 사실 쉽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노동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충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그에게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최종 목적이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예. 반면 예술을 하는 사람은 눈앞의 활동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현재 제작 중인 예술 작품을 훌륭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서로 달라요. 노동자는 대체로 노동하는 순간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동의 시간이 끝나면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죠. 그래서 노동하는 도중에도 시계를 자꾸 쳐다봅니다. 지겨운 노동이 언제 끝날지를 알기 위해서인데요. 저 방송하면서 계속 시계 보는데. 그런가요? 평생 예술가는 못 되겠군요. 근데 우리가 시계를 자주 볼수록 시간은 더 더디게 간다고 느낍니다. 그죠? 반면에 예술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행위의 과정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예.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술 활동에 몰두하고 있느라 행복 불행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쳐다볼 틈도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술 행위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일에 몰입할 때 시간도 더 잘 가고 행복감도 커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동과 예술은 결과물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는 천지창조라고 불리는 유명한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혹시 그 그림 누가 그린지 아십니까? 미켈란젤로. 네, 맞습니다. 천지창조는 1508년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을 받아 그린 것입니다. 혼자서 4년 동안 고생하며 만든 작품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고생한 끝에 완성했기 때문인지 500년이 넘은 지금도 천지창조라는 작품에는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계속 따라다니죠. 그죠? 이렇게 예술활동의 결과로 탄생한 작품에는 예술가의 이름이 남겨지게 됩니다. 반면 두바이에 가면 높이가 무려 828m에 달하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이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부르즈 칼리파 빌딩은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건설회사에서 지었겠죠. 맞습니다. 정확히는 우리나라 건설회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지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세계 최고의 높이의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은 하루 평균 1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어 5년 동안 땀을 흘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제 노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름은 쏙 빠지고 삼성이라는 이름만 남았죠. 그죠? 이처럼 노동으로 만든 결과물은 노동자의 몫이 아닙니다. 반면 예술작품에는 예술가의 이름이 영원히 따라다니게 되죠. 왜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면 노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술 작품을 통해 자기 이름을 계속해서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네. 예술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나 직업을 예술로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쉽게 잘 안 떠오르실 텐데요.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지의 자유를 가진 주체가 행하는 노동만이 고귀하다. 그러니까 니체의 말에서 의지의 자유를 가진 주체가 행하는 노동이 바로 예술이에요. 대체로 노동은 타율적인 반면에 모든 예술 행위는 자율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자유에 의해 선택한 활동의 시간을 늘리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하는 일이 노동이 아니라 예술이 되고 자기가 만든 결과물이 생산물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근로자의 날에 쉬면서 오늘 하루 쉬어서 좋구나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평소에 노동과 예술 중에 어떤 활동에 좀 더 많이 투여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내가 하는 활동을 노동이 아니라 예술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지 이런 것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부터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